이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사전 접수 종목 볼 텐데, 네. 오늘은 이부진 사장님이 이끌고 계시는 호텔 신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셨던 가격은 77,700원입니다. 수익 오늘 가셨네요. 그러네요. 근데 많지는 않죠. 30%의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5189님께서 지금 사신 종목이 되겠네요. 면세점이에요. 네. 예. 이 종목 지금 뚝 떨어졌다가 그죠. 아니면 이제 유커들이 돌아온다라고 하면서 조금 관심을 받았었는데 생각보다 별로네라고 하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지난주부터 슬근슬근 지금 바닥을 다진 건지 좀 반등의 기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도 오늘 장에 들어서면서 1%대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니까 한 번쯤은 좀 때가 올 것 같고 그렇죠. 화장품 쪽보다는 면세나 호텔 쪽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호텔 신라를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런데 과연 목표가 85,000원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5, 6개월 정도 보유를 하면 목표가 달성할 수 있을지 이 상승의 모멘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호텔 신라의 한 종목을 가지고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는 특별한 시간 시작합니다. 네. 자 우선 이재필 전문가께서는 호텔 신라 키워드를 주신다면요? 일단 뭐 중국 경기 회복이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힘 좀 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는요? 저는 중국 본격 부양책 가동 하나 이렇게 가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여기도 또 시진핑 주석이 또 어쨌든 껴있죠. 중국이 지금 관건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재필 전문가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복이 관건이다 이렇게 중국 쪽 얘기하셨는데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자, 일단 지금 이 중국 쪽에 지금 뭐 되게 주가도 많이 빠지잖아요. 네. 주가도 많이 빠지고 그런 걸 보면 이 뭐 소비 심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살아나지 않은 그런 아무래도, 부분들이 있어요. 예. 일단 뭐 얼마 전에 발표한 GDP 같은 경우는 좀 뭐 괜찮게 나왔다지만 그것도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런 데 비하면 좀 많이 못 미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중국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제는 시진핑 주석이 중국 인민은행 가서 네. 국채 184조 발행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경기 부양을 좀 시키려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단기간에 먹힐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뭐 안 하는 것보다는 좀 낫겠죠. 그런 것 예, 같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좀 나을 거고. 자, 그리고 또 중국의 이 호텔 신라가 8월 달하고 이때 막 급등을 한 게 단체 여행객 뭐 그거 중국 쪽에서 허용을 해주면서 맞아요.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전 세계 70개국을 다 풀어준 거죠. 우리나라만 풀어준 게 아니라. 우리만 풀어주면 그게 될 텐데.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뚜렷한 그런 효과는 나오지 않고 또 지금 중국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도 뭐 물건 만드는 수준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올라온 맞아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들 거를 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중국 관광객들도 오면 단체 관광객이 오면 뭐 면세점에다 이렇게 몰아넣고 네. 그냥 거기서 그냥 시간 이렇게 보내게 하면 사는데 네. 지금 개별로 이렇게 개별 관광이 많이 늘어서 그만큼 효과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커들도 이제는 노는 방식이 조금은 달라졌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좀 뭐 소비하는 그런 방식도 좀 달라지고 네, 네, 네. 중국 쪽도 지금 그 면세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중국에 지들 있는데도 잘 돼 있으니까 네. 그만큼 필요성도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상황이 많이 바뀌었네요. 예. 네. 그렇지만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꽉꽉 막혀 있을 때 그럴 때보다는 좀 더 낫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이. 네. 네. 그리고 모멘텀이 좀 있다라면 이 우리 시청자님께서 화장품보다 나을 것 같아서 이걸 사셨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일단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광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으니까 네. 뭐 그런 모멘텀도 좀 작용하면서 움직인 것 같고요. 이 호텔 신라는 중국 소비 심리 회복이 가장 큰 관건이고 두 번째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긴 있어요. 어떤 건가요?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주중 대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 방한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한 5, 6개월 정도 기다리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 부분이 거의 뭐 맞아 들어가요. 자, 우리 내년에 4월이면 선거 있잖아요. 그쵸. 우리나라 그쵸. 총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시진핑 주석이 온다라면 아마 선거 전에 올 거예요. 그렇죠. 예, 오면 우리나라 선거 전에 올 테니까. 맞네요. 그 시진핑 주석이 온다라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주가 자체는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주봉인데요. 자, 지금 뭐 가격대 자체가 여기서 이때는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 찍은 바닥 그 근처 정도의 주가는 지금 위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 자체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뭐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바닥을 지난 몇 번을 이렇게 찍었으니까 현재 가격 근처는 좀 상당히 신뢰 높은 그런 바닥권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재필 전문가께서는 중국 회복이 이제 되고는 있는데 예전처럼 막 물밀듯이 와서 다 쓸어가고 이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약간 상황이 바뀌었다는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해주셨어요. 요새는 와서 면세점 아니고 편의점이랑 올리브영 간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다른데요. 완전히 그러면? 그렇군요. 자, 이제 달라진 이런 상황들을 우리도 좀 알아야 되는 거고요. 네. 자,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중국의 본격적인 부양책이 가동되냐 물음표 남겨주셨어요.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중앙인민은행 가가지고 부양책 펼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국채 발행을 하는 이제 금액 자체가 상당히 이제 큰 규모죠. 약 200조 가까이 되니까. 네. 근데 어찌됐든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시진핑 주석이 내실을 좀 더 다지는 쪽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좀 오늘 오전에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랬죠.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방미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또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방미를 하게 되면서 이제 또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이제 회담을 나누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미국한테 이제 워낙에 좀 때려맞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또 어느 정도 좀 이제 더 이상 그만 때리고 우리 좀 이제 중국 당분간 내실 다지자, 약간 이러한 쪽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번에 부양책까지 나왔다라고 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시진핑 주석의 목표치는 이번에 이제 올해 경제 성장 목표치를 5% 정도로 이제 올렸으니까 내년에도 이제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실을 다지면서 경제 성장을 계속해서 이제 끌어올리려고 하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또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돈도 많이 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정책적인 부분도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다가오는 광군제가 있는데 이번에 광군제도 아마 뭐 여러 가지 소비 쿠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뿌릴 수 있지 않을까. 어찌됐든 지금 이 중국의 중요한 거는 자국에서 이제 순환이 도는 경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계속적으로 소비를 유도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모멘텀은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10월 하순부터 이제 단체 관광객이 추가적으로 더 중국 쪽에서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실적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빠질 거는 없다라는 점, 앞으로 개선될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기대감을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두 분 다 이제 중국에 대한 좀 키워드를 포인트로 잡아주셨는데, 특히나 네. 이재필 전문가님께서는 중국 경기 회복이 관건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중국이 어떻게든 경기 회복을 막 하려고 국채도 막 추가로 발행을 하고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 중국이 경기 회복이 될 때까지는 이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조금 바닥권에서 벗어나기 힘들까요? 일단 어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진핑 주석 방한 뭐 이런 이벤트 같은 것들 그건 좀 단기적인 예. 이벤트 요런 거잖아요. 요런 것들이 있으면 네. 그때는 한번 툭 튀어 올라올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추세 자체로 올라오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힘들 수 보는데 있고. 그 네. 이유는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뭐 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뭐 이런 부분들도 얘기도 오고 가고 있는데요. 네. 만나도 뭐 아주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만나는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미국인들도 중국인들 되게 싫어하고요. 중국인들도 미국인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서로 아실 거 없죠. 예. 네. 그 미국 같은 경우 바이든 대통령도 경제적인 문제를 좀 풀려고 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관계 개선을 원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미국도 내년이 선거니까 네, 맞아요. 중국만 이렇게 감싸 끌어안고 그러면 그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얘기들을 하죠. 저 채권 쪽 주로 운영하시는 뭐 큰 손들 미국 쪽에서 네. 그런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소비도 그렇게 살아나지도 않고 중국도 뭐 마찬가지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아주 큰 추세적인 그런 부분들은 나오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러면 가격 전략을 한번 구체적으로 짜볼까요? 그럼 우리 시청자님은 일단 85,000원 목표가 보고 계시는데 대응 전략 어떻게 짤까요? 예, 일단 뭐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이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은 작년보다는 좋아져요. 분명히 좋아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지수 차트를 보더라도 바닥권 근처에 이렇게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뭐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더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뭐 지금 이렇게 보면 바닥권에서 좀 올라온다라면 한 8만 원 정도까지 일단 1차 목표가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시진핑 주석이 만약에 내년에 저 선거 전에 방한을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이 원하시는 가격 85,000원 그 정도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주석이 와야 되는군요. 손절가는 그리고 예, 손절가는 아래에 보시게 되면 네. 여기에 좀 저 66,600원을 찍은 그런 가격대가 있는데 뭐 그까지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자, 보시면 요 전에 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 66,600원을 7월 달에 찍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격보다 많이 떨어지면 안 돼요. 뭐 장중에 이렇게 밀렸다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용인이 되는데 네. 일단 그걸 감안해 보면 65,000원 아래로 떨어지면 조금 곤란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손절가는 65,0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김영일 전문가께 궁금한 거는 어쨌든 여행 유커들이 많이 오고 이래야 되는데 시차는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여행이 이렇게 회복되는 거 대비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주가는 어느 정도는 바닥을 만들어 준 거 아닌가. 또 이 시청자님께서 그거 생각하고 한 5, 6개월 들어가는 타이밍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왜 부분이세요? 그러냐라고 네. 하면 지금 시장이 바닥인가 아닌가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럼요. 네. 네, 지금 이제 많이 또 지치셨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아마 예상컨대 다음 주에 FOMC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주 FOMC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바닥을 잡아주느냐 아니면 이제 상승을 하는가 약간 이제 이렇게 좀 나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사실 호텔 신라뿐만 아니라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빠졌죠. 시장이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화장품이나 여행 쪽도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것 대비해서 올라갈 만 했지만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워낙에 시장이 많이 빠져가지고.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어떠한 상황이냐?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많이 떨어졌고 바닥을 잡아주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일단 지금 현재 호텔 신라가 많이 떨어진 구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많이 떨어졌고 최근에 어느 정도 바닥을 확보해 주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현재 바닥을 확보해 주면서 앞으로 좋아질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더 반등 쪽에 무게를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는 저는 78,000원으로 설정을 했어요. 8만 원에 지금 현재 굉장히 또 두터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78,000원 정도 근처 구간까지 보고 시청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85,000원 구간은 일단은 이 구간을 먼저 뚫어줘야지 가능하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만약에 호텔 신라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갑자기 약한 매수가 부분이 7만 원 정도를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예상컨대 FOMC 결과가 다음 주에 안 좋게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했을 경우일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바닥을 잡아줬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저는 호텔 신라가 지금 구간 지켜주면서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시장이 무너진다 한 번 더 그러면은 저가 깨고 이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절가를 7만 원으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손절가를 이제 7만 원 정도로 잡아서 결국 7만 원 깬다라고 하는 거는 저점 다시 확인하러 간다라는 거거든요.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7만 원 구간 이탈 시에 정리 안내 드리고 7만 원 구간 이탈하지 않고 현재 구간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흐름 유지해준다라고 하면 1차 목표가 78,000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부의 사전 접수 종목 5189님께서 올려주신 호텔 신라 두 분의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다 보유 의견이세요. 우선 이재필 전문가께서는 중국 경기 회복이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젠 유커도 옛날 유커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두 개로 나눠 주셨는데요. 1차 목표가 8만 원, 2차 목표가 8만 5천 원이고요. 손절가는 6만 5천 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정책을 한번 기대해 보자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시작해 봤고요. 투자 의견 보유이고 목표가 7만 8천 원, 손절가는 조금 더 높습니다. 7만 원 잡아드립니다.